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의 한국투자증권이 6월 달에 이제 투자 의견 재개를 했는데요. 이제 목표가도 상향을 했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신한증권, 흥국증권, 하나증권,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투자증권까지 이제 셀트리온 안에서 2분기 실적의 어떤 예상치 상해와 더불어서 이제 하반기 내년도까지 이제 회사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만 원대에서 22만 원대, 그래서 보통 이제 21만 원, 22만 원대인데요. 이 조만간 한 25만 원대, 30만 원대까지 어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터가 기관들로부터 이제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2분기 셀트리온의 실적은 매출액이 5,283억, 영업이익이 1,736억 정도로 지금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4% 매출액은, 영업이익은 6.4%죠.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지금 좋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이라든지 수급상에서도 양호함을 최근에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안 좋아도 상승을 한다든지,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만약에 떨어지면 이제 밑꼬리가 나오는 형태의 흐름들을 계속 이제 지속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5월달, 6월달에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들어갔던 바이오시밀러 이제 공급 관련되는 부분에서 공시로만 나온 것만 하더라도 한 3,357억 정도죠. 그래서 1분기 대비해서 22.7%가 증가했습니다. 1분기에 25.8%의 OP 마진이 2분기에서는 32.9%로 다시 30%로 이제 복귀를 했지요.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늘고, 수익성이 좀 낮아서 좀 양적인 부분에서는 좋았습니다만, 이제 진단키트 관련되는 매출 비중이 좀 줄면서, 그러니까 프로덕션 믹서가 이제 재조정되면서 이런 어떤 수익성과 이 매출 증가의 어떤 부분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이제 캐시카우인 램시마도 사실 미국 시장 점유율이 3월 달에 26.5%에서 6월 달에는 거의 30% 육박하는 어떤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제 향후에 램시마 SC의 미국 시장 어떤 이제 진출을 앞두고 이 스위칭 효과를 거두고 있는 유럽에서는 이제 헬스케어 쪽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이제 직판 체계 전환으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영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 램시마 SC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램시마 SC의 점유율만 한 20% 정도 달할 정도로 이제 긍정적인 흐름, 이에 따라서 이제 기관들의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기사를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주식의 어떤 밸류에이션 평가할 때 이제 PER 밴드 차트가 있고 PBR 밴드 차트가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한참 이제 셀트리온이 레키로나 이슈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 P 밴드가 90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보통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고 성장주가 잘 나갈 때는 뭐 100 이상도 가고 그러는데, 바이오주에서 레키로나 어떤 이슈로 한참 올라갔을 때 90까지 갔던 이 PR 밴드가 최근에 30 얼마까지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 이제 2020년도 아니면 뭐 1990, 2019년도 쪽 요때쯤에 이제 좀 주가 부진할 때 어떤 PR 밴드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 수준까지 최근에 좀 내려왔다. 그 말은 사실 이제 시장에서 성장성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지 굉장히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낮은 정도로 좀 떨어졌죠. PBR 밴드로 본다라고 하면, PBR 밴드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이제 돈을 벌고 있을 때, 그리고 쌓아놓은 이제 돈이 있었을 때는 자기 자본에 관련되는 부분하고 이제 주가 지수, 주가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부분이니까, 셀트리온이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비교할 만하지요. 그래서 한참 때 올라갔을 때 PBR 밴드가 상당히 위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7배, 6배, 5배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이제 2020년도, 2019년도에 뭐 4배, 5배 정도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PBR이나 PR이나 둘 다 이 밸류에이션 저평가 매력 정도까지 최근에
올해 상반기에 이제 내려왔던 단계죠. 그러다가 이제 1분기의 어떤 어닝 쇼크 이후에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신저가 흐름들을 계속하고 있다가 이제 2분기 컨센서스의 어떤 기대감으로 외국 기관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 본업인 바이오시밀러에 집중하면서 레키로나 관련되는 뭐 이제 흡입형 관련되는 칵테일 이제 삼상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잠정 중단하면서 이제 불확실성 관련되는 부분들도 많이 좀 해소를 했지요. 그래서 이제 기관들의 어떤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이 목표 주가 상향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도 하고 있고 흥국도 하고 있고 하나도 하고 있고 신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뭐 이제 KB증권이라든지 키움증권이라든지 뭐 메리츠라든지 그다음 유진투자증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기존에 그 셀트리온의 리포팅을 썼던 어떤 그 기관들도 조만간에 이제 상향 조정 리포터가 이제 보고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력인 램시마 이제 기존의 캐시카우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 주력이 될 수 있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뭐 주력이라 볼 수 있는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거기다가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내에 이제 EC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베그젤마 관련되는 유럽의 허가,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허가 관련 어떤 기대감이 있고요. 내년도에 이제 보시게 되면 뭐 유플라이마라든지 램시마 SC라든지 향후 이제 후속 바이오시밀러죠. 이제 스텔레라라든지 이런 이제 후속 어떤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 매출 가세 기대감들도 하반기 내년도까지 계속 이어질 어떤 가능성이 좀 높지요. 그래서 주력과 후속이 좋아지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어떤 기간 전망해 보면 2024년도까지 보시게 되면 이제 2조 초중반대를 계속 올라가고요. 주력인 이제 성장률로 본다고 하면 이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이 올해는 한 1000억대 정도면 한 2년 뒤에는 거의 한 2000억대 정도.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이 올해 한 1600억대 정도였다. 이 부분들이 꾸준히 2024년도까지는 이제 1800억대 정도까지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좀 선전하고 있는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도 3천억대에서 4천억 정도 부근, 그리고 램시마는 꾸준히 이제 아직도 캐시카우 역할을 잘하고 있죠. 4천억대에서 6천억대까지 올라가는 이런 어떤 기대감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OP 마진 같은 경우에도 올해가 한 30% 초반이면 내년에 30% 중반 정도를 계속 이제 수익성 향상을 신제품 흐름과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에 야바스틴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과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미국 승인 어떤 기대감, 매년 한 건의 품목 허가를 받겠다는 부분들의 어떤 선포 이후에 꾸준히 이제 한 건 이상은 지금 품목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적인 이제 뭐 스텔레라든지 아일레라든지 이런 어떤 기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항암제 말고도 적응증 확장에 대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계속 이번 주 지난주 이제 이 고덱스 관련되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기사 중에서 보면 좀 최고의 대응 시나리오를 조금 이제 기사 나왔는데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제약 입장에서 보면 고덱스 매출액이 거의 20% 정도의 준하니까요. 상당히 영향이 있죠.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개발한 제품에 국내 어떤 부분의 유통을 담당하고 헬스케어는 이제 글로벌 이제 유통을 담당한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간에는 이제 이런 고덱스 같은 제품들을 주로 했습니다만 향후에 보면 이제 이 바이오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환기에 이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나름 이 보험급여 관련되는 부분에서 퇴출 위기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극복하는 거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7일날 열렸던 약제급여 평가위원회에서 이 복합제 관련되는 고덱스 관련해서 급여 적정성 없성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었죠.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이제 뭐 한 371원인가요? 거기서 이제 가격을 매기고 있었던 이 고덱스가 이제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안 하면 약가를 이제 그 상태로 못 받는 거죠. 이 간장약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실리마린 이제 뭐 제제라든지 이 BDD 제제하고 이제 우르소 데옥시콜산 여기 뭐 우르사죠. 이런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실리마린 제제가 이제 작년에 한번
이 급여 관련되는 부분에서 부족하다 평가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고덱스가 작년에 이제 재평가 대상에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 1차입니다만 이 요런 상황이 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이 부분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이 크게 보면 이제 자진 약가이나, 사실 여기에 이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게 고덱스하고 비교될 수 있는 단일 성분으로 이제 나오는 게 뭐 니셀쟁이 정하고 이제 뭐 그 등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가격이 이제 144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고덱스보다 이제 146원이 이제 고덱스가 좀 더 비싼데, 요런 어떤 자진 회사가 이제 약가를 인하해서 매출은 좀 감소되겠습니다만 최소한 어떤 방법이 있고, 당장의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 어, 이제 시간을 끌어서 이제 좀 확보하는 이런 방법이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제가 단일제보다는 이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당연히 이제 약가는 비싼데, 고덱스가 371원인데 이제 낫셀정하고 이제 비페딘정이 이제 182원, 뭐 144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어떤 부분하면 매출에는 타격이 되지만 대출보다는 좀 낫겠죠. 요런 거는 이제 최후의 이제 수단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두 번째가 이제 불합리함을 이제 입증하기보다 소송을 통해서 이제 시간을 끌어서 이익을 일단 유지하는 어떤 방법이 있는데, 뭐 과거에도 뭐 이런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왜 이제 시간을 좀 벌면 되냐면, 뭐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국내 판매를 받고 있는데 올해 이제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요런 이제 매출, 바이오시밀러 어떤 매출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삼상에 들어가 있는 계량 신약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승인 나면 이제 후속으로 이제 매출을 커버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오니까, 요래서 이제 시간 관련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뭐 중요합니다. 이게 보통 셀트리온 제약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오 회사들이 그 허가를 받고 영구적으로 계속 쓰는 게 아니라 후속 어떤 경쟁 상황이라든지 약가 인하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빨리 이제 이의 신청을 제출해서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종 결론은 이제 10월 달에 나오는데, 그까지는 이제 변동성이 있겠습니다만 셀트리온 그룹 전체적인 어떤 뭐 영향성은 그렇게 뭐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중에 이제 좀 빠졌다가 아침에 이제 거래소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IT,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를 좀 매수를 하면서 이제 코스닥은 이제 조금 이제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만 코스피는 좀 강세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 제약 섹터들은 종목별로 좀 강세였는데요. 셀트리온 이제 그 그룹주들은 전반적으로 조금 소폭 약세죠. 셀트리온이 1.32,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12,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1.28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한 4.5 정도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어제하고 다르게 좀 매수고, 기관들이 좀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 8만 주 넘게 좀 팔았던 게 좀 부담감은 좀 됩니다만, 지금 보시면 이제 밑꼬리가 나오면서 이제 18만 6,500원 정도에 맞췄거든요. 그래서 18만 9,500원대가 이제 의미 있는 흐름에서 나름 이제 넘어갔는데, 자 이제 이 지지 흐름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보여주느냐가 이번 주에도 좀 중요했습니다만 조금 좀 아쉽죠. 그래서 시간에도 한 500원 정도 빠졌는데요. 요 이제 갭을 메꾸었던 이 지점이 이제 밑단에서 이제 지지가 되면서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이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야 7월달, 8월달 조만간에 이제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이 8월달에 이제 3사 합병 관련되는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거 끝나면 합병에 관련되는 이제 모멘텀이 불 가능성이 좀 높지요. 그 과정까지 이제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이어가는 흐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뭐 많이 밀려도 18만 원대는 이제 유지하면서 이제 가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제 뭐 수급 관련되는 부분이 견줘야 되겠죠. 그래서 양매수는 안 들어도 한쪽에서는 이제 매수하고 이제 이런 흐름이라도, 아니면 이제 좋을 때는 항상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을 수급성 체크하면서 다음 주 흐름들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20만 원대 부근을 갈 수 있는 흐름들이 이제 시장의 회복과 더불어서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 여부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챙겨 보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